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는 제목처럼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유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러기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러기 유학이 그래도 항상 가장 퍼센테이지로는 높죠. 그리고 제가 기러기 유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기러기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게 내 아이를 뭐 OSS 아니라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내 아이를 띄워놓는다, 이게 남한테 맡겨놓는다라는 것이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OSS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는 OSS가 충분히 좋은 걸 이해한다. 예. OSS 만약에 관령 유학으로 보낼 것 같다면 OSS로 보내겠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맞다. 주변에서도 좋다고 그러고 참 좋은 거 맞다. 내가 오 선생님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참 다른 엄마들 용감합디다. 그 어떻게 그 조그만 애를 띄어나요? 나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저그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설명을 조금 듣고 간 다음에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있잖아. 그 오성식이라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났거든. 근데 그 사람 많이 늙었더라. 아이고, 꼭 그 얘기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살도 쪘더라. 그런데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꼭 유학을 보내야 되겠더라. OSS가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10중 8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고, 참 여자들은 귀가 얇아서 무슨 얘기 듣고 보면 꼭 저런다니까. 여보 생각을 해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우리 초등학교를 어디다가 띄워놔 말이 돼? 당신 엄마 맞아?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아니 정 그렇게 애들 유학을 보낼 것 같으면 당신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엄마들은요. 요즘 엄마들 가운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유학을 갔다 온 엄마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젊어지니까. 그리고 결혼 이제 10년 차가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그래. 애를 데리고 나도 바람 한번 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유학이 참 이게 오묘한 문제가 있어요. 예. 물론 아이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는요. 그래, 애도 그렇지만 나도 이맘때쯤 바람을 한번 쐬자. 나도 재충전의 기회를 한번 갖자. 결혼 생활 이 정도 했으면 한 번쯤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대.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러기 엄마들 제가 캐나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러기 엄마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나 3대가 공적을 쌓으셨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대대손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러기가 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듣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내 아이를 참 남한테 맡긴다라는 것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바람 한번 쐬보자라는 그런 동기 유발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러기 유학을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그럼 당신이 데리고 나가봐. 그럼 엄마 입장에서 그래 뭐 힘들지만 나도 그러면 한번 기러기 한번 대보자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럼 속으로는 이제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는 기러기가 돼? 힘들겠다.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한 번쯤 돌싱 생활 해보는 것도 그래 나쁘지 않겠다. 말은 안 합니다. 이거 속을 보면 안 되지.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엄마도 그래 애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되게 힘들겠다. 그렇지만 뭐 남들도 하는데 뭐 나라고 또 못할 거 있어? 거기에다가 만약에 해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해 본 엄마라면은
도로 나도 청춘으로 돌아가서 대학생 생활로 한번 들어가서 야심차게 나도 공부도 한번 해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기러기 유학이잖아요. 자, 기러기 유학을 결정을 합니다. 기러기 유학을 결정을 하면 가기 전까지 엄마는 많이 초조하죠. 정보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면요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하고 엄마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을 데리고 기러기 유학을 딱 합니다. 엄마는 참 초조하죠. 아빠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이제 이 순간 딱 가면 나는 돌싱이 된다라는 그런 또 자유를 느낀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빠이빠이 하고 나면 아빠는 돌아서자마자 야 돌싱이야. 예,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예, 물론 제가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아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예, 아빠는 애가 이렇게 떠나가고 나면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를 느낄 것 같아서 좋지만은요 딱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예. 뭐 친구들한테 전화하죠. 야, 나 이제 심심하다. 야, 이제 나 자유야. 어떻게 좀 그런데 이거 며칠 안 가요. 재미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빠들은 뭐 어떤 분은 애가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뭐 운동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막 하루 종일 운동만. 또 어떤 분은 다 그냥 이렇게 술만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은 막 사업에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도 아빠들은 피해자입니다. 예. 이 기러기 생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빠입니다. 예. 아빠 굉장히 힘듭니다. 예. 엄마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엄마들은 주로 캐나다 가죠. 왜 주로 캐나다를 가냐면 미국에는 동반자 비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미국에는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그 대신 누구한테 맡겨야지 되는 거고요.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근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의 가디언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서 따라가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캐나다로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캐나다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엄마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엄마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정규학교를 가잖아요. 정규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규학교는 보통 8시 30분까지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딱 가면은요. 기러기 엄마들이 많이 모입니다. 기러기 엄마들이 많이 가는 동네가 있어요. 기러기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처음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면은 기러기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기러기도 종류가 많아서 강남 기러기, 강북 기러기, 그다음에 뭐 경상남도 기러기 이게 기러기가 동네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러기가 서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엄마들이 뭐가 제일 좋아하냐면은요. 이 남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 일하면서요. 진짜 남자는 앵벌이구나. 그런 사실 저 많이 깨달았답니다. 남자는 진짜 앵벌이 같아요. 이 엄마들은요, 여자들은요, 왜 그렇게 시자를 싫어한대요? 좀 몰랐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가 어때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누나가 어때서? 내 여동생이 어때서? 다 시자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모든 여자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여자들은 시자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50%는 시자가 부담스럽고 50%는 나머지 50%는 부담 플러스 싫어. 그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모든 여자들에게는 시자는 적어도 부담스럽기는 하다. 그리고 50%는 정말 싫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노래도 도레미파솔라 도 시자 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여자에게는 이 시자라고 하는 존재가 참 불편한, 적어도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건 이제 오늘 그 이야기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야 우리 어머니 최고야.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여자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남자 입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여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조금 부담스럽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여자가 조금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시자로부터 벗어난 기러기 유학이라는 존재, 예, 시자로부터 벗어나서 캐나다에서 내 아이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여자는 외투를 꼭 벗어던진 것 같은 그런, 예, 부담 없고 뭔가 자유롭고 뭔가 즐거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요. 그런데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뭐 한 10% 20% 정도의 여자들은 뭐 시자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시댁 참 좋고 또 남편 너무너무 좋고 그냥 정말 단지 오로지 내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 내가 데리고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그래서 기러기 유학을 오신 분, 사실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기러기 유학 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아주 오자마자 후에 막금입니다. 내가 왔어. 이거 택도 없는 짓거리를 내가 한 것 같아. 그냥 캐나다에 왜 왔지 내가. 한국에 그냥 있을 걸. 그래가지고 오래 못 가서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 엄마분들이 그 캐나다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지금 캐나다에 있는 기러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 캐나다, 너도 와 기러기 생활 할만해 하시는 분들은요, 10중 8구는 시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시는 기러기 유학 전문가 분들도 계십니다. 한 5년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조금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컨대 뭐 남편하고 이혼을 하자니 좀 그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뭐 기러기 유학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러기 유학으로 포장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부가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러기 유학생활을 하면 이제 아빠들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빠들은 오매불망 힘들어 하니까 이제 정말 한 1, 2주 지나면 정말 아빠들 힘들어요. 전화하죠, 맨날. 여보 잘 있어? 누구 잘 있어? 애들 잘 있어? 이렇게 합니다. 아들 좀 바꿔봐, 딸 좀 바꿔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딸 바꿔보면요, 아빠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우리 너무 힘들어, 아빠도 오면 안 돼? 아빠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경우는요, 엄마가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막 보여주면서 아빠가 애들이 쿡쿡 찔러갖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 좀 하라고 시키는 경우입니다. 애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뭐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제 말 틀리나요? 뭐가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애들은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엄마도 안 찾고 아빠도 안 찾아요. 예. 그러니까 유학을 OSS에 와 있는 아이들도요, 만약에 엄마를 매일 찾고 아빠를 매일 찾고 어쨌든 매일 찾는다,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아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냥 우리 애가 아빠 보고 싶어, 난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 그렇게 좀 아빠가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예,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 이제 아빠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아빠 힘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아빠 기분 좀 좋아지고, 어쨌든 아빠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이 유학에 돈을 대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으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그렇게 참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은요, 아빠한테 전화 오면 여보 좀 어때, 많이 힘들지? 그럼 엄마들이 아주 정상적인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갖고 애들 이렇게 돌보니까 죽도 밥도 아니야 이거. 나 들어갈래. 예, 이게 사실은 인꼬 부부들이 그 기러기 유학을 갔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립 서비스를 하죠. 여보 너무 많이 힘들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뭐 힘들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9시에 정규 학교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8시 반에 이제 8시 반에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학교를 가서 이제 그 정규 학교 시작이 되고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학교가 끝나요.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 기러기 엄마들은 골프 수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예. 엄마들이 이제 기러기 엄마들이 애들이 이제 학교 딱 끝나고 나면은 모이잖아요. 기러기 엄마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학원이 좋을까, 누구 선생님이 좋을까 이렇게 교육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캐나다 가면 엄마들이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 밖에 슈퍼마켓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그죠? 예쁘게 차려입고. 캐나다는요 봐주는 사람도 없고 캐나다 문화 자체가 화장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경상도 말로 머리끄댕이 뭐라 그러죠? 그냥 머리를 이렇게 그냥 묶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자 하나 딱 쓰고 청바지 입고 그냥 그러고 나와요. 예, 이 자유로우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나와서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애 집어넣고 나면 이제 수다방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누구네 집, 뭐 오늘은 철수네 집, 뭐 내일은 미영이네 집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막 수다할 때마다 우째리 좋노 그래 니는 언제 가노 막 이렇게 뭐 수다방을 열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때가 되면은 가만 있어봐 우리도 이러고 지낼 수 없잖아. 그 미스터 박이라고 저 티칭 프로가 있는데 골프 그렇게 잘 가르친대요. 이런 이제 얘기가 돕니다. 캐나다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자동차로 30분만 가면은 그 안에 최소한 골프장이 4개는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그 30분, 반경 30분 안에 4개 정도의 골프장은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싸요. 예, 보통, 이제 뭐 최소한 20불에서부터 뭐 50불 정도까지 18홀 정규를 돌았을 때 뭐 이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히 골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면 골프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배우고 딱 좋죠. 요 8시 반에 학교 딱 넣어놓고 9시에 골프장에 모여서 2시 반까지 9시에 골프를 치면 10시, 11시, 12시, 1시 1시면 끝나잖아요. 넉넉 잡고 2시면 끝나잖아요. 중간에 뭐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먹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에 딱 집어넣고 9시에 골프장에 탁 모이면은 기러기들이 쫙 모입니다. 탁 모여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쫙 가끔 사슴도 뛰어놀거든요. 골프장에서. 예, 사슴이 쫙 놀고 너무너무 멋있는 골프장. 이게 웬 떡인가 꿈인가 이게 생신가 엄마들 말이에요. 예? 딱 모여가지고 딱 해갖고 딱 원샷인가? 나이스 원샷이 아니지. 나이스 샷 하고 나면 정말 우리 아들이 효자고 우리 딸이 효녀구나. 너 때문에 엄마가 이게 이렇게 우리 애는 근데 영어를 봐. 근데 이제 갔을 때 엄마가 이제 유학을 딱 갔을 때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정규학교에 과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오로지 그 생각 아닙니까? 아이가 학교에 탁 끝나면 물어봅니다. 영미야 오늘 학교 어땠니? 그러면 영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 학교 너무 좋아. 정말? 야 애들이 왕따 안 시키니? 엄마 그런 거 없어. 야 너 영어도 못하는데 알아들어? 엄마 학교 생활 재밌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걱정이 그냥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엄마들이 역시 내 딸이야. 이거는 아빠 피가 아니라 엄마 피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걱정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를 쳐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지. 예? 그리고 영어가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예?
애들이 그냥 조금만 지나면 여보세요 했다가 며칠 지나면 헬로 하고 막 영어가 줄줄줄 나오고 동네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사이좋게 놀고 이런 걸 보면은 야, 나의 희생이 이게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이게 기러기 엄마로 내가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애를 그냥 혼자 보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야, 애를 그냥 보낸 엄마들 정신이 나간 여자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혼자 보내.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들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왜 제가 착각이라고 그러냐면요. 기러기 엄마로 왔든 아니면 OSS를 보냈든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갔든 정규 학교를 다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캐나다 정규 학교를 다니면 하나같이 다 학교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캐나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소 조금 부족하고 다소 뭐해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하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가면은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정규학교에 이렇게 교실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요 뒤쪽에 한 의자에 보면은 맨 뒤쪽 보면은 여기에 장애인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 아이가. 예, 그리고 그 장애인 옆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보내준 이 장애 학생의 개인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같으면 정규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장애 아이들도 똑같은 정규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보조교사를 정부에서 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정상인하고 이렇게 장애 아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소 어떤 아이가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좀 튀더라도 뭔가가 부족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갔을 때 정규학교에 갔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튈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어떤 아이도 정규 학교를 다녀가지고 불편해하는 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아이라서 잘 적응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정규학교에 다니면서 다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제가 엄마가 데리고 가는 유학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첫째,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나가면은요. 학교에서만 영어를 합니다. 예, 학교에서만. 예, 정규 학교에서만 영어를 하고 집에 와갖고는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엄마가 뭐 미국 사람입니까? 캐나다 사람입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액 공부 그 학원을 갖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캐나다에서는 학원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일일이 학원을 데리고 다녀야지 돼요. 데리고 다녀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녹록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어는 영어라고 치더라도 우리의 수학 그리고 국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국어를 한 1년 이상 그 한참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국어를 1년 이상 안 하고 오면은요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수학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학교 생활이. 이 국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캐나다에 가고 이민자가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미시간에서 나왔고요. 정규학교를. 그 다음에 그 막내는 유아원, 유치원을 미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건 아니고요. 그때는 미국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큰애는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학생한테 수학 가액 공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국어는 우리나라 학습지 있죠. 학습지를 가지고 가서 매일 풀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오니까요. 국어가 펑크가
하더군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잘 모릅니다. 예, 초등학교 때는 국어가 조금 비어도 성적 자체가 일렬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를 딱 가게 됐어요. 숙명여중 1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성적을 쫙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잘났고 열심히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성적이 일렬로 쫙 섰는데 그중에 딱 중간 정도의 등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서부터 못 참아합니다. 아빠 미국 가자. 아빠 가자. 그때서부터 막 아이가 막 그냥 막 스트레스로 열받아 합니다. 근데 애가 자꾸 이렇게 보채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규학교에서의 수학은 우리나라 수학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가면은 무조건 수학은 A입니다. 3년 동안은 무조건 A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이 강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하여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와서 아이가 이 국어를 놓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학을 해드려도 수학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내죠. 3 더하기 5는 8. 이건 얼마? 그럼 8. 이거는 되는데요. 뭐 포수 3명이 있는데 뭐 전기줄에서 뭐 5마리의 뭐는 총 합계는 무엇이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아빠 포수가 뭐야? 아빠 동사무소가 뭐야? 자꾸 이렇게 물어댑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러기 유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갔다 돌아왔을 때 10중 8구는 다시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게 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그래도 갈 때는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더 잘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가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냐면요. 영어는 물론 늘죠. 당연히 늘죠. 그런데 영어가 늘어도 엄마가 이제 그 학교에서밖에 영어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엄마하고 이제 하교 후에 무슨 뭐 이렇게 가액 공부를 시키고 개인 교수를 붙이고 그래도 어쨌든 전문적인 집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 OSS 같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면은요. OSS로 보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홈스테이를 한다는 얘기는 캐나다 가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듣고 말하고 이러는 게 전부 다 그 캐나다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늘 수밖에 없죠. 먹는 것도 캐나다 음식, 뭐 보는 것도 캐나다, 듣는 거 이게 다 그 서양의 문화권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 학교를 가도 영어로만 쫙 하잖아요. 방과후 수업 OSS에 와도 오후 3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오로지 전부 영어로만 생활을 하잖아요. 영어로만 생활.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데리고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가면 마음은 편하죠. 학교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늘어요. 영어가 이렇게 OSS에 보내는 거에 50%도 채 안 돼요. 이것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교포집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친정 오빠가 뭐 미국에 산다. 또 내지는 뭐 시동생이 시누이가 뭐 캐나다에 산다. 뭐 아니면 뭐 하여간 뭐 교회 목사님께서 뭐 캐나다에 지금 하여간 뭐 이렇게 아는 그 캐나다 한국 사람 집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영어가 기대치만큼 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러기 유학을 갔다 오면은 언뜻 거기 현장에서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는 아이도 이렇게 기러기로 온 애들, 그러니까 그저 OSS로 이렇게 온 아이들보다는 훨씬 애들이 옷도 잘 입죠. 왜? 엄마가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아무래도 깔끔하게 하니까 음식도 한국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예,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거 한국말 안 까먹죠. 예, 엄마가 보면은 한국말을 안 까먹지.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돌아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돌아왔을 때가. 현지에 있을 때는 편한데요. 돌아오면은요. 영어가 우선 그만큼 늘어있지 않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1년만 딱 갔다 오면 그래도 난데요. 딱 1년만 갔다 오면 그래도 난데 보통의 경우 1년만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1년만 갔다 오려면 펴는데 6개월, 접는데 6개월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1년만 갔다 오기가 쉽지가 않고 1년 되는 시점이 되면은 엄마가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여보,
우리 애가 이제 적응을 해갖고 말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도 처음이 기러기 생활이 어렵죠.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요.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기러기 생활에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아빠가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딱 1년 돼갖고 말이 조금 트인다 그러는데 엄마도 이제 좀 생활할 만하다 그러는데 여보 안 돼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한 1년만 더 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러기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1년보다는 2년을 많이 있다 옵니다. 근데 2년 적다 있다 오면은요 꼭 문제가 생겨요. 10중 8구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국어하고 수학이 빈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다른 과목이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영어가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저 좋은 학원에 가고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영어가 레벨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나 처절하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저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 막 욕도 잘하고 그리고 질서도 안 지키고 애들이 막 험해. 엄마 다시 캐나다 가자.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성적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정말 성적이 이 꼴 가지고는 좋은 내가 목표했던 대학을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기는 쉬워요. 처음에 기러기 엄마를 할 때는 두렵지만은요. 두 번째 갈 때는 엄마의 생각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도 아빠 입장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성적이 엉망이 돼갖고 이렇게 기대치가 못 내면 다시 가게 됩니다. 10중 8구 엄마가 데려갔다 오는 경우에는 10중 8구 다시 기러기가 돼서 나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2명, 3명 되면요. 막내를 기준으로 해서 막내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까지 기러기 생활이 연장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교수가 1년 이렇게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그때 같이 나가잖아요. 또 의사분인 경우 이제 가게 1년에 또 병원이 이렇게 안식년 가지고 나가는 경우 주변에 많이 봤죠. 참 부럽죠? 그런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이 교수들이요. 사실은 이 조기 유학 문제에 있어서 교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많은 교수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많아요. 박사학위를.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에서 아기를 가져갖고 아이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국에 살지만 탄생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 경우 이제 국적이 거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분들은 우리 애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내가 안식년 맞아가지고 미국 가면 아이가 국적이 미국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가는 경우니까 공립학교를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뭐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나가면은 똑같이 1년 있다가 그냥 들어오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이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계속 공립학교 공짜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또 아빠가 교수인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기니까 방학 때마다 내가 들어올 테니까 그냥 여기서 1년 더 있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0중 8구는 그게 1, 2년에서 끝나지 않고 애가 대학까지 갈 때까지 쭉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간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이 너무 어려서부터 가족이 이상가족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떨어뜨려 놓는 데서 가정이 파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러기 유학이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OSS에 유학을 보내시면은요, 물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왜? 가족과 1년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만지고 싶은 아이를 만질 수도 없고, 그죠? 이 어린 내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차라리 누군가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독립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훨씬 더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환경이고, 국어하고 수학도 OS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돌아와서 공백 없이 아이들이 잘 다닐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OS 생활을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아, 부모가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역시 멀리 떨어져 아이를 이렇게 떨어져 놓고 나면은요, 내 자식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OSS에서는 항상 아이들의 생활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화상 전화로 이렇게 통화도 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라도 부모님들이 직접 캐나다에 오셔서 주말을 보내고 가신다거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집의 경우에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정말 기러기 유학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한 가정이 파괴되는 첫 번째 단추를 우연치 않게 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 고통을 설령 참아낸다고 하더라도 아빠에게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생한 것만큼의 보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문제가 되고, 다시 돌아갈 확률도 많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기러기 유학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